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예, 알기 쉬운 지뢰와 일치의 Q&A, 대화고종 박사님, 대화출판 일반 자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주광품의 응력 제거, 하고 났더니 균열이 발생됐다 이런 얘기죠. 응력 제거 처리를 했더니 응력 제거 풀림이죠. 응력 제거 풀림. 예, 지금 보시면 예, 퀘스천 자동차 부품의 주광품을 응력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노는 가스로이고 용량은 50톤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통 주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물 제품, 주물. 그 주물은 그냥 주물로 하면 헷갈리죠. 두 가지죠. 이 주광이냐, 주철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는 쇠보호 만들 주. 그러니까 주주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주에서 용광로에서 이제 쇳물을 부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녹여가지고 바로 추철 주광인데 기준은 뭡니까 기준? 기준 탄소량이죠. C%. 강철은요? 강철은 몇 프로까지입니까? 보통 추철은 탄소 2% 초과부터 몇 프로까지입니까? 가열고까지. 자, FEC 상태도 보면 최대 몇 프로? 6.67까지 들어가죠. 67%. 더 이상 안 들어가죠. 6.67. 예. 초과. 2% 초과해서 강철을 주조한 거니까. 강철은 뭡니까? 0.025에서 2%까지죠. 2%까지. 순철은 0.05 미만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강철을 주저하면 주광이고 주철을 주저하면 주철이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물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이게 주광이냐 주철이냐. 자, 주광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철 같은 경우는 뭐 망치를 때려도 안 깨지죠. 근데 주철은 깨지죠. 깨지면 일반 주철 깨집니다. 구상형의 주철은 안 깨지는데 주철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흑연이 이렇게 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구상형 주철 같은 경우는 결전이 비례 있고 밑에 이제 시멘타이트가 있고 흑연이 이렇게 막 길쭉길쭉 하잖아요. 이렇게 편상 흑연, 프레이크 그래파이트, 프레이크라 해가지고 흑연이 막 이렇게 돼서 어떤 충격받으면 깨지죠. 대신 구상형의 주철은 뭡니까? 구상형의 주철은 이렇게 입내는 폴라이트고 동글동글하죠 구상. 흑인이 구상이죠. 흑인이 편상, 흑인이 구상. 구상의 주는 어떻습니까? 때려도 안 깨집니다 이게. 요 세로 싹 이게 시멘테트가 분해돼가지고 요거 흑인에 모입니다 이렇게. 예, 빨대로 빨듯이 쫙 빨아당겨가지고 옆에 이제 페라이트가 생기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보통 주철, 회주철, 보통 주철, 그다음에 구상 흑인 주철, 구상 흑인 주철. 그래서 얘는 FC 페롬 테스트 얘는요 FC 닥타일 이래가지고 예, 그게 현장에 쓰실 때 이거 쓰십시오 이거 약해서 좀 못 씁니다 잘 깨지고 용접 가능 용접 불가 용접 잘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냉각 용접에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때 이게 흑연이 편상이다 보니까 이게 길쭉길쭉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열 능력이 열을 변형이 잘 못 따라가서 깨집니다. 깨져서 주철을 그래서 좀 영접도 힘들고요. 그래서 구상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철이 아니고 주광품을 이제 자동차 부품이니까 주철을 하면 잘못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 주광품을 쓰고 있습니다. 응급제고 있으면 사용한 노역가서는 이렇게 되고 자 부품의 형상이 복잡하고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이 교차되어 있고 주광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주의를 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얇은 부분에 균열이 발생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조작이 잘못된 것인지요. 이 균열의 발생 원인과 대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이 왔는데 답변 보시면 균열은요. 부품을 가열했을 때가 아니고 냉각 공정에서 들어가서 냉각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균열 원인, 결국 균열 발생의 방아쇠가 되는 것은 가열 과정에 있습니다. 급속하게 가열하면요. 우선 얇은 부분에서 온도가 급속하게 상승, 두꺼운 부분도 얇은 부분이 먼저 늘어나죠. 그다음에 후육, 두꺼운 부분과의 온도 차로 인해서 수축돼요. 결국은 냉각될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늘어날 때 얇은 부분이 먼저 늘어났다가 두꺼운 부분은 좀 늦게 늘어나고 냉각될 때 보시면 얇은 부분이 또 먼저 식죠. 그러니까 먼저 줄어들죠. 먼저 줄어드는데 얘는 아직 안 줄어들었죠. 먼저 줄어들면서 인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수축돼 길이 짧아지게 되고 이것이 냉각되어질 때 인장력을 받게 돼가지고 그러다가 균열을 이어지게 물론 여기서 냉각이 과도하게 빨라지면 인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더욱더 균열의 원인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결국은 처음에 이제 얇은 부분이 먼저 늘어났다가 냉각될 때 얇은 부분이 먼저 식으니까 먼저 줄어들죠. 그럼 얘는 안 식었는데 먼저 식으니까 줄어들면서
안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 데다가 이쪽에 옆에 전체적으로 씹으면서 두꺼운 부분도 씹으면서 더 당겨버리는 거죠. 인정을 더 받게 되니까 결국 얇은 부분에서 먼저 균일이 발생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를 천천히 수행하여 부품 전체가 균일한 온도가 되어지도록 합니다. 결국 부품의 노 내부에서의 유지와 적재, 쌓는 방법, 부품을 쌓아서 이렇게 할 때 적재 방법을 연구하여 얇은 부부가 박육부가 천천히 가열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냉각을 천천히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히 화색이 사라지는 온도, 벌겋게 달궈진 게 화색이 이제 빨갛다는 얘기잖아요. 사라지는 온도 약 550도인데 새카매지는 거죠. 화색이 사라지면서 약간 어둠색으로 바뀌는데 까지는 약 1시간에 100도 이하의 속도로 천천히 냉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노외부로 인출하여 공랭해도 550도 이하로 내려면 그 뒤는 공랭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열의 불균형, 부품의 온도의 불균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가열하는 것이 선길 과제입니다. 천천히 가열했다가 천천히 냉각하시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열처리 중에 보시면 풀림 보시면 응육 제거 풀림 보시면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있는데 보시면 응력 제거 풀림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보통 A1 벤트 넘어가진 않죠. 응력 제거 풀림 처리 온도는 450에서 700도의 A1선 이하의 온도용에서 이건 일본 자료다 보니까 723이 아니고 727로 되어 있죠. 나라별로 좀 틀립니다. 최신 열처리 기술과 구조해가지고 수화 시스템 3방3당 일본 자료인데, 그러니까 올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한 700도까지 가는데 아까 550도 넘어가면 더 이상 내려오면 그때는 그냥 공랭해도 된다고 했죠.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특히 이제 두께가 틀릴 경우 그래서 한 700도. 근데 보통 이제 응력제거 할 때 보통 한 450, 500도 되면 거의 다 사라진다 그러거든요. 응력이. 그래서 보시고 너무 높은 온도까지 안 올리셔도 한 500도 정도만 올리셔도 충분히 응급제거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보시고 너무 빠르게 가열 냉각하지 않으시도록. 그다음에 만약에 한 700도까지 가열하셨다면 550도까지는 1시간에 100도 정도만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좀 균열을 방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기 쉬운 치료 열처리 Q&A 대화구 중흥 박사님 대하출판 1번 자료에서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